모유수유하면 출산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전몸살이 오고 계속 3시간마다 유축한 시간을 짜야 돼요. 꼭 배우셔야 됩니다. 단계 너무 땡긴다 하시면 차라리 제대로 젖을 물리면 절대 공기가 안 들어가고 유독 안 아파요. 대부분 필요한 물품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느 조리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사모님 필요한 건 개인 위생용품, 위생 패드, 수유 패드, 모유 수유하시는 분은 모유 저장팩, 화장품 요 정도만 따로 저희가 이제 샴푸라든지 드시는 생수, 사용하시는 옷, 슬리퍼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루틴으로 하는 물품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원이 다중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꽃은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벌레 외부에 들어오면 사모님들이 아기랑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꽃이나 외부 음식 이런 거는 이제 반응이 조금 힘들다. 과일, 햄버거, 피자 이런 거는 살도 찌고 아기 모유에도 영향 가기 때문에 조리하는 기간에는 말 그대로 집밥. 전문 영양사님이 체계적으로 식단 관리한 식사를 드시는 게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원래 힘들면 단계 땡겨요. 단계 너무 땡긴다 하시면 레몬차에 꿀을 타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꿀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애기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안 되지만 사모님이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모유 흡수돼서 애기한테 전달되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꿀 먹어서 걱정된다면 유축을 하거나 수유하고 난 뒤에 드시면 애기한테 넘어갈 확률이 훨씬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 땡기면 꿀이나 차라리 카카오,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같은 거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산모님 몸 회복을 도와드리는 산모님 케어라 힘들지 않게 육아하실 수 있는 이제 아기 관련돼 있는 수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산모님 몸을 회복을 주는 데는 필라테스 운동, 스파의 선생님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전몸살 때문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이제 가슴 마사지, 붓기 때문에 받는 전신 마사지, 유축하고 젖 물리는 방법, 단유하는 것 방법까지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또 관리하고 케어를 해주십니다. 아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수업은 아기 마사지, 목욕교육, 흔히 얘기하는 트름 시키고 기저귀 갈고 하는 가장 필수적인 케어 같은 것도 1대1로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산모님 요일별로 저희가 스케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깊은 젖 물리기를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크레들 포지션, 풋펄 포지션. 크레들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요렇게 앉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로스 크레들 왼쪽에 젖을 물리시면 오른쪽 전체를 감싸고 머리를 살짝 뒤로 제끼는 게 요게 포인트예요. 아기를 끼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젖을 물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을 잡는 위치예요. 내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시면 안 됩니다. 내 손을 밑으로 엄지를 최대한 눌려서 쭈쭈가 안 보이네요. 네, 유두가 안 보일 정도로 유두를 빠는 게 아니라 유두는 입천장 위로 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턱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턱에 제대로 젖을 물리면 아이의 코가 가슴에 이렇게 박히지가 않아요. 위에 공간이 생겼으면 절대 공기가 안 들어가고 엄마 유두에서 젖이 안 떨어지고 유두가 안 아파요. 반대편을 수유할 때는 아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쿠션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옆으로. 처음에는 크로스 크레들 이렇게 돌리면 풋볼이라고 합니다. 산모님이 10분이 계시면 9명에서 10분이 모유수유 했어요. 모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근래 이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비율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6대4, 5대5 모유수유를 이제 선택으로 생각하세요. 이미 산전부터 사모님들이 단유를 할지 모유수유를 할지를 미리 정하고 오시더라고요. 모유가 이제 체력의 싸움이에요. 모유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어떻게 해서 느는지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모유수유는 밤에 자면 안 돼요. 밤이 모유 양이 2배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짜고 물리고 비워야 늘어요. 낮에 열심히 짜고 밤에 자버리면 모유가 계속 줄어요. 모유수유하면 출산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전몸살이 오고 계속 3시간마다 유축한 시간을 짜야 돼요. 이걸 들은 산모님과 듣지 않은 산모님들이 완모하는 이행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라든지 병원의 강의 같은 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출산 전에 할 수 있는 자가 유방관리법 SMC라고 셀프 맘마 컨트롤이라고 유튜브나 내용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마사지보다는 모유수유를 생각하신다면 식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그때 지켜야지 생각하시는데 모유가 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피가 좋은 모유예요. 좋은 피가 되려면 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모유수유 생각하시면 출산 예정일로 3개월 전부터 고지방, 고칼로리 자제를 하셔야 산모님 회복도 빠르고 모유 유질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조보다는 식사가 더 중요하다. 최근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모든 이제 병원 의원급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본원에서는 5월 1일부터 묶여 있었던 면회를 평일에는 사모님들이 하루에 2명까지 면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부터는 다른 조리원이나 병원에서도 제한되어 있던 면회 시스템이 눈에 띄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호자분이 입실이 가능하신데 계시면서 왔다 갔다는 안 되고 쓰면 끝까지 있고 만약에 퇴실하시게 되면 면회는 돼요. 그전에는 면회도 안 됐거든요. 산후조리원이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고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인정받고 있는 K조리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산모님 성향이 중요해요. 여기저기 친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시고 나의 성향과 맞다 그러면 병원 조리원이나 뭐 개인 조리원도 괜찮아요. 추천드리는데 난 그냥 우리 엄마가 옆에서 집에서 해주는 게 낫다. 집에서 하면 이게 좀 뒤떨어진 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전문 산후조리 선생님이나 친정어머니,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전 집에서 조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산후 우울증이 나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미하거나 중앙 뭐 그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익숙한 공간에 계시면 우울증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무조건 시설 조련이 답은 아니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소문 내겠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고 있어. 그러면 산모가 가 자기야. 너 고생했다. 평생에 한두 번은 미역은 먹어. 비싼 돈 주고 다 누려야지.